안녕하십니까. 4월 14일입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인 조헌진 후보 그리고 통일한국당 후보가 된 남재준 후보,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여러분 조헌진 후보, 남재준 후보 익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전에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본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돌변을 조금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3일 날 박근혜 탄핵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가 집권해야 이러한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어느 야당 중진 의원의 3년에 걸친 귀희 탄핵설이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박근혜 시대는 이제 끝났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날, 그렇게 이제 박근혜 정권의 종언을 고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던 것과 좀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그 전날 4월 12일 재보궐선거, 이것을 보고 달라지지 않았겠냐, 이렇게들 이제 말들이 오고 갑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6개 지역에서 한국당이 승리해가지고 이 친박의 세력이 공고함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풀이를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흘러다닌 여론조사와 내면의 국민 감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홍 후보가 실제로 보수 우파 결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껴안아야 될 그런 국민이 누구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울분을 토한 그 수많은 국민들의, 애국 시민들의 감정을 껴안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었죠. 사실 이제 그 부분에 홍 후보가 이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즉에 홍 후보가 그렇게 나가야 되고, 그리고 단일화 말은 진즉에 거둬들였어야 되는 것이었다. 홍 후보가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 소식 알려드리고,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때그때 바뀌어요. 자기 내부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서 밀어붙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때 이제 변모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3주 참가 되는가 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소식이, 이런 소식이 또 있네요. 검찰의 강도 높은 방문 수사가 하루 걸려 이루어지면서 체중이 이제 크게 빠진 상태이고, 또 그렇게 조사받으면 지치고 안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외부 산책이나 운동을 이제 하지 못하고 덕방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상당히 상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소화를 잘 못 시키고 했는가 본데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다 못하고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야위어 있다. 이런 이제 소식입니다. 아무튼 현재 그와 같은 상태다. 이것을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남재준 후보하고 여러분이 처음 알게 된 게 언제쯤이라고 생각됩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원래 자유한국당에 홍준표 씨하고 그리고 김진태 씨가 경선에 임했죠. 그런데 태극기 집회를 하고 현재 새누리당을 창당한 이 주최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김진태 의원을 응원한 것이죠. 또 거기에 기대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 김진태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은 이제 좌절이 다가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새누리당이 창당을 서둘고 그리고 후보를 내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알 거예요. 여기서
근데 후보가 마땅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내부에. 그러다 보니까 눈을 밖으로 돌리게 되죠. 그런데 마침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지냈던 분이 무소속 후보로 나와 있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재준 씨가 이제 입에 오르내리고 경선에 참여해 주시오 이렇게 러브콜을 보낸 것이죠. 만약 남재준 씨가 기꺼이 그 경선에 참여했다면 아마 추대 형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남재준 씨가 거기서 선뜻 나서질 않게 돼버린 겁니다. 선뜻 안 나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 창당하고 후보를 내려는 쪽에서는 차일필 시간만 보내게 되고 급해진 거예요. 이 시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원진 의원에게 SOS를 보내게 된다 이런 거죠. 조원진 의원. 그런데 조원진 의원은 과감하게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기꺼이 응하고 입후보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선 절차를 법적으로 이제 밟죠. 물론 입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현재 남재준 씨는 통일한국당 여기 후보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누리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여러분 오래 여기 살펴보고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 중에 태극기 집회에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이 태극기 집회가 초기에 넉 달 전에는 미미했어요. 그러나 박사모 회장인 정강용 씨 나서고 그 외에도 정말 여러 사람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널리 알리고 하면서 그 엄동설안에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수십만 수백만이 매주 나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매주 나와서 탄핵은 무효다, 잘못되었다, 억울하다, 박 대통령은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외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하고 이것을 막고자 하는 일념에서 수많은 사람이 나가서 그 엄동설안에 추위를 무릅쓰고 내 돈 들여가면서 내 시간 내가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바로 태극기 집회다 이거지요. 언론에서야 박사모 집회다, 동원된 거다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어느 틀에 가두려고 애를 썼지만은 실상은 그렇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태극기 집회가 이루어지고,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됩니까?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파면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제도권에 진입을 해야만 이 염원이 달성되겠구나. 이래서 창당을 하자 이렇게 되면서 창당을 하게 되고, 지금은 알려지기로는 이미 진성당원이 10만을 넘었고 한편으로는 20만을 넘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10만은 넘어간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홈페이지도 만들어졌네요 보니까. 이 새누리당 홈페이지 찾기가 아직은 어렵네요. 왜 그러냐면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이 즐비하게 떠요. 거기가 원래 새누리당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좀 쉬워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조금 밑에 보면은 새누리당 나옵니다. 그 표시를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 입당하는 난도 있고, 그런데 아직은 보니까 온라인 가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류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팩스로 보내야 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리고 그와 같은 거는 국민저항본부로 이름이 바뀐 박사모 카페 안에도 들어가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창당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준비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급박하게 짧은 시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어제 4월 13일은 경찰이
여러 군데 압수수색까지 했네요. 물론 다 이런 게 저 한 달, 두 달 전부터 어떻게 보면 예견된 거예요. 또 정강용 씨 조사도 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 새누리당 태극기 집회 이런 경우가 정말 앞으로도 난관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힘을 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힘을 합해도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럴수록 또 보면은 이간질이 있고 내 편인 척 하면서 이 사람을 까고 또 저쪽에서는 저 사람을 까고 거리를 벌리고 또 집중적으로 역할을 한다 싶으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까내리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교모하게 이루어져요. 완전히 내 편인 척하고 걱정한 척 하면서 까내리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딱 속아버리기 쉽습니다. 아, 저 말이 옳아. 그건 안 돼. 왜 저렇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속아버리죠. 그 마음을 심리적으로 불러일으키면서 이간을 시키거나 애쓰는 사람을 까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남재준 씨가 통일한국당의 후보로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론에 보면 이런 말이 보도돼요. 이 남재준 캠프의 하경준 대변인 이 사람이 이제 말한 걸로 보도되는데 500만 태극기 집회 참여자 중 박사모 정강용 회장이 주도하는 새누리당 지지자는 일부 박사모 회원들 뿐이라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누리당 지지자가 일부 박사모 회원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태극기 세력 대부분은 남 후보를 지지하며 통일한국당은 이들을 핵심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인가 이제 확인은 안 됐지만은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옳다고 생각됩니까? 특히 태극기 집회에 그 추운 엄동설안에 내 돈 내가면서 내 시간 내가면서 그 울분을 토하고 외치고 그렇게 했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옳다고 생각됩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이 이루어진 과정이 정말 피눈물 난 과정입니다. 그게. 그렇죠? 나는 4개월 이게 쭉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그 과정을 압니다. 피눈물 나는 과정이고 그것이 응어리 져 가지고 새누리당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10만이 넘는 진성당원이 이미 가입돼 있고 앞으로 이제 새누리당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온라인 가입이 열리고 하면은 더더욱 늘어나고 앞으로도 그 당원 가입은 계속 늘어나리라 이제 보는 거 상식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여면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십만 백만이 지금 응어리가 모여 있는 것이지요. 새누리당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 지지자들이 이제 결국은 조원진 후보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남재준 후보와 조원진 후보 인연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수많은 수백만 태극기 세력과 원래 김진태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던 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에 김문수 씨 그리고 이제 몇몇 이인재 의원도 그때 참여하게 되고 윤상현 의원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원진 의원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조원진 의원이 참여할 때는 태극기 집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을 때지요. 어찌됐든 그 뒤로는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인연을 같이 맺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을 앞장서서 이렇게 이제 지원하고 그랬죠. 그 경선 때도. 자, 그렇게 했고 몸을 던져서 해보겠다 하고는 이번에 후보 수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발벗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남재준 씨는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태극기 집회와. 여러분 어떤 인연이 있다고 봅니까? 내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얼굴을 비쳤다. 이제 그것도 새누리당이 후보를 찾을 때 남재준 씨를 이렇게 너부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얼굴을 비친 것이 인연은 다 아니겠냐. 나는 그렇게 보지요. 모르죠. 그 전에 어떤 별도 인연을 지었을 수도 있지만은 알려지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연은 없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다른 인연이 있었던가요? 그리고 언론에서 까딱하면 4개월 내내 그랬죠. 아무리 태극기 집회가 그렇게 커져도 보도 안 해주고 일부만 살짝 보도해주기도 하고 보도했다면 박사모 집회다 하고 폄하해버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태극기 집회는 박사모 집회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 박사모 회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두 일반 애국 시민들이거든요. 그렇죠. 제 말을 듣고 있고 태극기 집회에 나간 여러분도 박사모 회원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 근데 여기에서 지금 500만 태극기 집회 참여자 중 박사모 정강용 회장이 주도하는 새누리당 지지자는 일부 박사모 회원들 뿐이다. 태극기 세력 대부분은 남 후보를 지지하며 통일한국당은 이들을 핵심 기반으로 한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태극기 세력이 남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야 될까요? 또 통일한국당이 갑자기 태극기 집회하고 어떤 인연이 있기에 태극기 집회 세력이 통일한국당 핵심 기반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그 근거를 찾으시겠습니까? 사실 태극기 집회 미미하고 할 때 정강용 회장이 4개월, 5개월 일체를 내던지고 몸을 던지고 이렇게 키우고 알리고 호소하고 했던 거는 누구도 부인 못하지요. 또 그렇게 태극기 집회는 커지고 그렇게 새누리당이 창당되어 왔다는 것이죠. 물론 정강용 씨만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물심양면 온몸을 던져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거기에 500만 태극기 집회 참여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태극기 세력하고 정강용 씨다 뭐 흔히 말하면 이런 거다고 분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분들은 정치 성향은 또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누리당 대선 후보 조은진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지만은 또 통일한국당의 남재준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다른 쪽에 또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흐트러지는데, 그러나 통일한국당 이거 아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몇 명이나 됩니까? 요 며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통일한국당이라는 게. 여러분 통일한국당 들어봤습니까? 아무튼 이거는 정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경준 대변인이 말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좋게 해석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네요. 아무튼 이제 이런 건 다 각설하고 우리가 인과 원리, 인연의 원리, 이런 도리 이런 걸로 볼 때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볼까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또 공짜를 바래도 안 되지요.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 태극기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새누리당 이렇게 피눈물 나게 창당됐는데 이 새누리당 특징이요. 어마어마한 자산을 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수십만 백만이 결집하고 참가하고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공당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성 정당 중에 수십만 백만을 매주 모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발적으로 모은다면 가능할까요? 그 모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기부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당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당을 만들고 거기에 앞장서서 진성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10만이 넘어가고 이렇게 20만을 향해 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힘, 이것이 엄청난 자산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세력의 표가 분산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어떤 정치인도 여기에 군침을 삼키지 않을 정치인이 없게 됩니다. 실상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면. 그런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인연을 지어야 되고 기여를 해야 되고 기여입니다. 또 몸을 던져서 같이 함께하고 같이 동고동락,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려는 이런 헌신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이
어떻게 해보려는 이런 거는 안 맞다고 본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치적 말고 도리상으로 어때요? 정치적으로야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까? 다 그러는 것이죠. 또 이해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도리상으로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 이런 것이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수백만의 염원을 이루어줄 사람이 있다. 누군가 저 사람을 추대가 받들면은 그것이 되겠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다면은 수백만이 고개 숙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공당은 대선 후보를 뽑아도 반드시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경선을 거치면서, 그리고 누구나 검증을 또 받아야 되고,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흔히 밖으로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알려져도 막상 검증을 해보면 맹탕이 흔하게 많거든요. 실력이 없거나 다른 부분이 막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누구를 좋다 해서 마구 추대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수백만이 엎드려 추대할 만한 사람이 있다 해도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 창당 같은 경우는 워낙에 화급하고 처음에는 후보를 낼 생각도 안 했다가 갑자기 후보를 내야 되고, 이제 김진태 의원이 떨어진 바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오르내리고 이러니까 화급하다 보니까 이제 과정이 이제 그렇게 됐지만은, 아무튼 간에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이제 아실 거 다 아셨죠? 아무튼 조은진 후보나 남재준 후보 모두 출마를 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신을 알리고 자기가 속한 당의 지지를 실제로 모으고, 더 나아가서 또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두 후보 다 열심히 선의의 경쟁을 해가면서. 다만 모든 국민 지지자들은 실체를 정확히 알고 누구를 지지해도 지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후보로 나온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언뜻 뭐 5, 6명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의 표심을 받으면 되겠죠.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또 앞으로 TV 토론도 하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자연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검증을 통해서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새누리당의 집회가 이제 태극기 집회가요, 토요일 또 역시 저 대한문 시청 앞에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그런데 앞으로 이제 19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는 태극기 집회 자체 성격이 또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전에는 탄핵 무효 이렇게 해서 정치 집회하고 상관없이 진행됐지만은 이제 선거전이 이렇게 될 때는 일반 집회가 아마 규제를 받을 것 같아요. 일반 집회가 정치 성격을 띠면 안 되죠. 그러면 태극기 집회는 아마 정당 차원의 그런 집회로, 이제 정치 집회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내일 태극기 집회가 또 오후 2시에 대한문 앞에 있습니다. 대한문은 시청 앞이에요. 그리고 16일 날 새누리당 후보 조은진 후보가 대구시에 있는 두루공원 거기서 이제 출정식을 하는가 본데, 아마도 그것도 오후에 하지 않겠나 싶어요. 보통 대체로 2시에 보통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냐 싶은데요. 자, 오늘까지 이제 짧은 소식들을 하고 후발 주자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 조은진 후보, 그리고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 이렇게 언급을 해봤습니다. 조은진 후보도 개인적으로는 다 보니까 결의가 있고 의기가 있고, 또 새누리당 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분들 뜻을 충분하게 받들고 종복이 되려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 당 경선을 통한 후보는 그 당의 지지층, 당으로 종복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자세가. 거기서 군림하고 어른이 되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남재준 후보 하면은 지금 통일한국당에 나왔지만은 남재준 후보 과거에 군생활 정말 모범적이었고 애국심 충만하고 그런 후보다. 모두가 그렇게 다 인정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흠이 없는 것 같지요. 그래 이제 통일한국당은 나왔는데요. 다들 열심히 하고 또 국민은 자기가 찍고 싶은 후보 찍으면 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만 줄입니다.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유튜브 화면에 보면은 올린 사람이 음악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홈이 나타나요. 그 홈 글자 옆에 동영상 그 글자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올려놓은 영상들이 차례대로 모두 다 나타납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그 아래 추가 로드를 누르면 그 전에 올린 것도 쭉 나오죠. 이게 시리즈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앞에 편을 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은 그 전에 걸 들어보면 알게 되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이겁니다.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쭉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를 예상해서 올리거든요. 마치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독을 신청한 게 좋지요. 물론 구독은 무료 구독이에요. 그럼 구독은 어떻게 신청하느냐? 당연히 구글 계정 로그인 해야 되겠죠. 구글 계정 여는 거 모르신 분 있습니까 혹시? 물론 연세가 드신 분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한테 해달라면 되죠.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구글 계정을 열게 합니다. 지메일이라고 이메일 말이에요. 네이버 메일, 다음에 메일처럼 우리가 구글에서 하는 건 지메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 그걸 개설하게 되면은 유튜브고 뭐고 일체가 자동으로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설해 놓고 그걸 개설해 놓으면은 모든 거 유튜브 안에서도 자유자재합니다. 댓글도 달 수도 있고 좋아요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료 구독 신청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죠. 한 번만 해 놓으면 돼요. 계정 구글 계정 한 번만 열어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메일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열리면서 다 되지요. 그리고 또 편리한 게 여러 사람한테 이 영상을 보내서 같이 들어봐야 되겠다 할 때 그때 편리하죠. 그것은 화면에 보면 오른쪽 위편에 있습니다. 화면 안에 오른쪽 위에 쪽에 거기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은 카카오톡이다, 이메일이다, 페이스북이다, 뭐다 이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보내고 싶은 데가 카카오톡이다 하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누르고 들어가서 자기가 보낼 사람한테 전부 이름마다 체크해 가지고 탁 눌러버리면 다 가버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도 그 이메일 열어서 하면 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 보내기는 제일 좋은 게 카톡이죠.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걸 한 사람한테만 보낼 때는 쓰고 또 내 계정이 올려야 되겠다. 내 트위터, 내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겠다. 그때는 거기다 올리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퍼가기는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퍼가기는 뭐냐면 여러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갖다 막 올리는 걸 퍼가기라 합니다. 근데 퍼가기는 소스 코드 복사로 퍼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튜브 화면 딱 열어놓고 거기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탁 누르면은 거기 URL 퍼가기, 소스 코드 복사 이렇게 나옵니다. 소스 코드 복사를 해가는 게 퍼가기죠. 근데 그건 지금 닫혀 있습니다. 퍼가기를 열어놨더니 악용을 하는 이가 나타나요. 막 편집을 해가지고 엉뚱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 몇 명 때문에 퍼가기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버각이는 안 되고요. URL 복사는 돼요. URL 복사해 가지고 네이버 브로그 같은 데는 어디다 올리냐? 저 동영상하고 링크 하는 데가 있어요. 동영상 올리는데 보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URL을. 그러면은 바로 브로그 안에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이트에도 링크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HTTP 주소 그냥 넣어놔도 누르고 들어가면은 유튜브와 연결되게 돼요. 이제 그렇게 그냥 퍼가는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여러 사람 볼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무료 구독 신청해야 되겠다. 그 경우야 간단하지요. 그 화면 바로 아래 보세요. 그 구독이란 글자 나올 거예요. 거기 옆에 눌러 놓으면 돼요. 그럼 구독 중으로 바뀌어요, 스마트폰은. 그러나 일반 PC 컴퓨터는 이제 구독 누르면은 거기 됩니다. 글자 누르면은. 이제 PC 컴퓨터는 공유하려면 구독 밑에 또 공유란 글자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역시 카톡 나오고 트위터 나오고 다 나옵니다. 또 저 화면 중간에 화살표 나오면 그걸로 해도 되고요. 그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뭐 공유라 하잖아요. 공유. 그리고 저 전에 올려놓은 것도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음악 게임 그 닉네임이잖아요. 올려놓은 사람 그 탁 누르고 들어가면 홈이 나타나고 홈 옆에 동영상 그 탁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료 구독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하루나 이틀마다 탁탁 올라오면 바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스마트폰에 동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구독이 편하지요. 그렇게 해 놓으세요. 그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내용 들어보니까 좋다. 그럼 좋아요 누르자 하면은 화면 밑에 그 아래 손 모양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 좋아요 아닙니까? 그거 누르면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용을 들으실 때 좀 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나누어서 듣더라도 나누어서 다음 듣더라도 다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 내용이 전부 연결되면서 어떤 걸 나타내요. 딱딱 끊어가지고 이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전체를 서술하면서 어떤 건 암시도 하고 어떤 것은 방향 제시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지 않냐 하기도 하고 이제 판단은 듣는 분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이 줄거리만 엮어줘요. 대체적으로 제가 딱딱 잘라 가지고 이건 맞다 틀리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크게 동의하는 사람이야 기분이 좋고 시원하겠지만은 동의 안 하신 분들이 들어볼 때는 덧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뜻이 다른 분들도 같이 들어보고 서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느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는 웬만하면 중립적으로 이렇게 말을 서술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내 마음에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접어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이 인터넷 세계는 엉뚱하게 변조되고 꾸미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기사 찌라시 이런 거 굉장히 자 그럼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창당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준비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급박하게 짧은 시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어제 4월 13일은 경찰이 여러 군데 압수수색까지 했네요. 물론 다 이런 게 저 한 달, 두 달 전부터 어떻게 보면 예견된 거예요. 또 정강용 씨 조사도 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 새누리당 태극기 집회 이런 경우가 정말 앞으로도 난관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힘을 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힘을 합해도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럴수록 또 보면은 이간질이 있고 내 편인 척 하면서 이 사람을 까고 또 저쪽에서는 저 사람을 까고 거리를 벌리고 또 집중적으로 역할을 한다 싶으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까내리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교모하게 이루어져요. 완전히 내 편인 척하고 걱정한 척 하면서 까내리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딱 속아버리기 쉽습니다. 아, 저 말이 옳아. 그건 안 돼. 왜 저렇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속아버리죠. 그 마음을 심리적으로 불러일으키면서 이간을 시키거나 애쓰는 사람을 까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남재준 씨가 통일한국당의 후보로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론에 보면 이런 말이 보도돼요. 이 남재준 캠프의 하경준 대변인 이 사람이 이제 말한 걸로 보도되는데 500만 태극기 집회 참여자 중 박사모 정강용 회장이 주도하는 새누리당 지지자는 일부 박사모 회원들 뿐이라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누리당 지지자가 일부 박사모 회원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태극기 세력 대부분은 남 후보를 지지하며 통일한국당은 이들을 핵심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인가 이제 확인은 안 됐지만은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옳다고 생각됩니까? 특히 태극기 집회에 그 추운 엄동설안에 내 돈 내가면서 내 시간 내가면서 그 울분을 토하고 외치고 그렇게 했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옳다고 생각됩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이 이루어진 과정이 정말 피눈물 난 과정입니다. 그게. 그렇죠? 나는 4개월 이게 쭉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 트위터 나오고 다 나옵니다. 또 저 화면 중간에 화살표 나오면 그걸로 해도 되고요. 그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보고 공유를 하잖아요. 공유. 그리고 저 전에 올려놓은 것도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음악게임 그 닉네임이잖아요. 올려놓은 사람 그 탁 누르고 들어가면 홈이 나타나고 홈 옆에 동영상 그 탁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료 구독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하루나 이틀마다 탁탁 올라오면 바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스마트폰에 동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구독이 편하지요. 그렇게 해놓으세요. 그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내용 들어보니까 좋다. 그럼 좋아요 누르자 하면은 화면 밑에 그 아래 손 모양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 좋아요 아닙니까? 그거 누르면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용을 들으실 때 좀 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나누어서 듣더라도 나누어서 다음 듣더라도 다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 내용이 전부 연결되면서 어떤 걸 나타내요. 딱딱 끊어가지고 이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전체를 서술하면서 어떤 건 암시도 하고 어떤 것은 방향 제시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지 않냐 하기도 하고 이제 판단은 듣는 분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이 줄거리만 엮어줘요. 대체적으로 제가 딱딱 잘라 가지고 이건 맞다 틀리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크게 동의하는 사람이야 기분이 좋고 시원하겠지만 동의 안 하신 분들이 들어볼 때는 덧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뜻이 다른 분들도 같이 들어보고 서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느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는 웬만하면 중립적으로 이렇게 말을 서술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내 마음에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접어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이 인터넷 세계는 엉뚱하게 변조되고 꾸미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기사 찌라시 이런 거 굉장히 박사모 집회다고 폄하해버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태극기 집회는 박사모 집회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 박사모 회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두 일반 애국 시민들이거든요. 그렇죠. 제 말을 듣고 있고 태극기 집회에 나간 여러분도 박사모 회원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 근데 여기에서 지금 500만 태극기 집회 참여자 중 박사모 정강용 회장이 주도하는 새누리당 지지자는 일부 박사모 회원들 뿐이다. 태극기 세력 대부분은 남 후보를 지지하며 통일한국당은 이들을 핵심 기반으로 한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태극기 세력이 남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야 될까요? 또 통일한국당이 갑자기 태극기 집회하고 어떤 인연이 있기에 태극기 집회 세력이 통일한국당 핵심 기반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그 근거를 찾으시겠습니까? 사실 태극기 집회 미미하고 할 때 정강용 회장이 4개월, 5개를 일체를 내던지고 몸을 던지고 이렇게 키우고 알리고 호소하고 했던 거는 누구도 부인 못하지요. 또 그렇게 태극기 집회는 커지고 그렇게 새누리당이 창당되어 왔다는 것이죠. 물론 정강용 씨만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물심양면 온몸을 던져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거기에 500만 태극기 집회 참여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태극기 세력하고 정강용 씨다 뭐 흔히 말하면 이런 것하고 분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 이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분들은 정치 성향은 또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누리당 대선 후보 조은진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지만은 또 통일한국당의 남재준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다른 쪽에 또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흐트러지는데, 그러나 통일한국당 이거 아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몇 명이나 됩니까? 요 며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통일한국당이라는 게. 여러분 통일한국당 들어봤습니까? 아무튼 이거는 정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경준 대변인이 말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좋게 해석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네요. 아무튼 이제 이런 건 다 각설하고 우리가 인과 원리, 인연의 원리, 이런 도리 이런 걸로 볼 때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볼까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또 공짜를 바래도 안 되지요.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 태극기 집회 또 그렇게 조사받으면 지치고 안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예부 산책이나 운동을 이제 하지 못하고 덕방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상당히 상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소화를 잘 못 시키고 했는가 본데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다 못하고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야위어 있다. 이런 이제 소식입니다. 아무튼 현재 그와 같은 상태다. 이것을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남재준 후보하고 여러분이 처음 알게 된 게 언제쯤이라고 생각됩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원래 자유한국당에 홍준표 씨하고 그리고 김진태 씨가 경선에 임했죠. 그런데 태극기 집회를 하고 현재 새누리당을 창당한 이 주최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김진태 의원을 응원한 것이죠. 또 거기에 기대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 김진태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은 이제 좌절이 다가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새누리당이 창당을 서둘고 그리고 후보를 내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알 거예요. 여기서 근데 후보가 마땅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내부에. 그러다 보니까 눈을 밖으로 돌리게 되죠. 그런데 마침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지냈던 분이 무소속 후보로 나와 있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재준 씨가 이제 입에 오르내리고 경선에 참여해 주시오 이렇게 러브콜을 보낸 것이죠. 만약 남재준 씨가 기꺼이 그 경선에 참여했다면 아마 추대 형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남재준 씨가 거기서 선뜻 나서질 않게 돼버린 겁니다. 선뜻 안 나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 창당하고 후보를 내려는 쪽에서는 차일필 시간만 보내게 되고 급해진 거예요. 이 시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원진 의원에게 SOS를 보내게 된다 이런 거죠. 조원진 의원. 그런데 조원진 의원은 과감하게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기꺼이 응하고 입후보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선 절차를 법적으로 이제 밟죠. 물론 입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제 대통령. 그래서 구독을 신청한 게 좋지요. 물론 구독은 무료 구독이에요. 그럼 구독은 어떻게 신청하느냐? 당연히 구글 계정 로그인 해야 되겠죠. 구글 계정 여는 거 모르신 분 있습니까 혹시? 물론 연세가 드신 분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한테 해달라면 되죠.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구글 계정을 열게 합니다. 지메일이라고 이메일 말이에요. 네이버 메일, 다음에 메일처럼 우리가 구글에서 하는 건 지메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 그걸 개설하게 되면은 유튜브고 뭐고 일체가 자동으로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설해 놓고 그걸 개설해 놓으면은 모든 거 유튜브 안에서도 자유자재합니다. 댓글도 달 수도 있고 좋아요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료 구독 신청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죠. 한 번만 해 놓으면 돼요. 계정 구글 계정 한 번만 열어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메일을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열리면서 다 되지요. 그리고 또 편리한 게 여러 사람한테 이 영상을 보내서 같이 들어봐야 되겠다 할 때 그때 편리하죠. 그것은 화면에 보면 오른쪽 위편에 있습니다. 화면 안에 오른쪽 위에 쪽에 거기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은 카카오톡이다, 이메일이다, 페이스북이다, 뭐다 이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보내고 싶은 데가 카카오톡이다 하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누르고 들어가서 자기가 보낼 사람한테 전부 이름마다 체크해 가지고 탁 눌러버리면 다 가버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도 그 이메일 열어서 하면 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 보내기는 제일 좋은 게 카톡이죠.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건 한 사람한테만 보낼 때는 쓰고 또 내 계정이 올려야 되겠다. 내 트위터, 내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겠다. 그때는 거기다 올리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퍼가기는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퍼가기는 뭐냐면 여러 홈페이지나 브로그나 갖다 막 올리는 걸 퍼가기라 합니다. 근데 퍼가기는 소스코드 복사로 퍼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튜브 화면 딱 열어놓고 거기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탁 누르면은 거기 URL 퍼가기, 소스코드 복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태극기 집회는 박사모 집회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 박사모 회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두 일반 애국 시민들이거든요. 그렇죠. 제 말을 듣고 있고 태극기 집회에 나간 여러분도 박사모 회원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 근데 여기에서 지금 500만 태극기 집회 참여자 중 박사모 정강용 회장이 주도하는 새누리당 지지자는 일부 박사모 회원들 뿐이다. 태극기 세력 대부분은
남 후보를 지지하며 통일한국당은 이들을 핵심 기반으로 한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태극기 세력이 남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야 될까요? 또 통일한국당이 갑자기 태극기 집회하고 어떤 인연이 있기에 태극기 집회 세력이 통일한국당 핵심 기반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그 근거를 찾으시겠습니까? 사실 태극기 집회 미미하고 할 때 정강용 회장이 4개월, 5개월을 일체를 내던지고 몸을 던지고 이렇게 키우고 알리고 호소하고 했던 거는 누구도 부인 못하지요. 또 그렇게 태극기 집회는 커지고 그렇게 새누리당이 창당되어 왔다는 것이죠. 물론 정강용 씨만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물심양면 온몸을 던져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거기에 500만 태극기 집회 참여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태극기 세력하고 정강용 씨다 뭐 흔히 말하면 이런 것하고 분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 이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분들은 정치 성향은 또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누리당 대선 후보 조은진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지만은 또 통일한국당의 남재준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다른 쪽에 또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흐트러지는데, 그러나 통일한국당 이거 아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몇 명이나 됩니까? 요 며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통일한국당이라는 게. 여러분 통일한국당 들어봤습니까? 아무튼 이거는 정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경준 대변인이 말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좋게 해석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네요. 아무튼 이제 이런 건 다 각설하고 우리가 인과 원리, 인연의 원리, 이런 도리 이런 걸로 볼 때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볼까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또 공짜를 바래도 안 되지요.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 태극기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새누리당 이렇게 피눈물 나게 찾다 하면은 수백만이 고개 숙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공당은 대선 후보를 뽑아도 반드시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경선을 거치면서 그리고 누구나 검증을 또 받아야 되고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흔히 밖으로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알려져도 막상 검증을 해보면 맹탕이 흔하게 많거든요. 실력이 없거나 다른 부분이 막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누구를 좋다 해서 마구 추대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수백만이 엎드려 추대할 만한 사람이 있다 해도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 창당 같은 경우는 워낙에 화급하고 처음에는 후보를 낼 생각도 안 했다가 갑자기 후보를 내야 되고 이제 김진태 의원이 떨어진 바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오르내리고 이러니까 화급하다 보니까 이제 과정이 이제 그렇게 됐지만은 아무튼 간에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이제 아실 거 다 아셨죠? 아무튼 조은진 후보나 남재준 후보 모두 출마를 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신을 알리고 자기가 속한 당의 지지를 실제로 모으고 더 나아가서 또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두 후보 다 열심히 선의 경쟁을 해가면서 다만 모든 국민 지지자들은 실체를 정확히 알고 누구를 지지해도 지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후보로 나온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언뜻 뭐 5, 6명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선의 경쟁을 해서 국민의 표심을 받으면 되겠죠.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또 앞으로 TV 토론도 하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자연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검증을 통해서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새누리당의 집회가
이제 태극기 집회가요. 토요일 또 역시 저 대한문 시청 앞에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그런데 앞으로 이제 19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는 태극기 집회 자체 성격이 또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전에는 탄핵 무효 이렇게 해서 정치 집회하고 상관없이 진행됐지만은 이제 선거전이 이렇게 될 때는 일반 집회가 아마 규제를 받을 것 같아요. 일반 집회가 정치 성격을 수십만 백만이 결집하고 참가하고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공당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성 정당 중에 수십만 백만을 매주 모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발적으로 모은다면 가능할까요? 그 모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기부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당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당을 만들고 거기에 앞장서서 진성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10만이 넘어가고 이렇게 20만을 향해 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힘, 이것이 엄청난 자산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세력의 표가 분산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어떤 정치인도 여기에 군침을 삼키지 않을 정치인이 없게 됩니다. 실상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면. 그런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인연을 지어야 되고 기여를 해야 되고 기여입니다. 또 몸을 던져서 같이 함께하고 같이 동고동락,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려는 이런 헌신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이 어떻게 해보려는 이런 거는 안 맞다고 본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치적 말고 도리상으로 어때요? 정치적으로야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까? 다 그러는 것이죠. 또 이해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도리상으로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 이런 것이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수백만의 염원을 이루어줄 사람이 있다. 누군가 저 사람을 추대가 받들면은 그것이 되겠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다면은 수백만이 고개 숙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공당은 대선 후보를 뽑아도 반드시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경선을 거치면서 그리고 누구나 검증을 또 받아야 되고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흔히 밖으로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알려져도 막상 검증을 해보면 맹탕이 흔하게 많거든요. 실력이 없거나 다른 부분이 막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누구를 좋다 해서 마구 추대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수백만이 엎드려 추대할 만한 사람이 있다 해도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